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휴림 로봇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거래 정지 상태이다 보니까 휴림 로봇 관련된 이슈라든지 어떤 추가된 내용은 당장 없는 상황이지만, 자, 어제 뭐가 나왔죠? 자, 19일 날 이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까지 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경고에 대한 내용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알려드렸고, 자, 이제는 투자 위험 예고 공시가 떴기 때문에 투자 위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이제 크게 두 가지 항목이 나와요. 초단기 급등, 그다음 단기 급등. 요 두 가지 요소에서 각각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면은 또 거래 정지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 정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좀 명확하게 알아둬야지 우리가 또 종가 베팅 개념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일단은 로봇주에 대한 섹터 흐름, 결국에 이제 시장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요건 좀 휴림 로봇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에 이제 섹터 순환매가 좀 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 두산이 이제 약간 주춤거렸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기술, 삼성 SDI,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 케미컬까지. 자, 이런 종목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이제 원전, 그 다음 플러스 전력, 플러스 뭐가 있죠? 2차 전지까지 뭔가 요쪽으로 수급이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넥스트세리에서 좀 어떤 흐름이 나와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일 다시 한번 로봇주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 기준일 것 같습니다. 일단 불안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현대차가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최근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 불안 요소는 이제 개인들이 올라타고 있다는 거죠. 로봇주의 대장이 현대차다 보니까 현대차가 좀 쉬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로봇 섹터가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는 있다. 요건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플러스 또 미국 관련 트럼프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좀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단 휴림 로봇 관련된 공시 내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쁘시죠?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안 누르셔도 내용 듣다가 오늘 도움됐어 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아직은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축제라고 댓글창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자, 휴림 로봇 물신 분들 없죠? 거의 9%의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즐기자라는 의미에서 축제 댓글창에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내용 들어보시고 도움되시면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 위험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국엔 투자 경고도 그렇고요, 투자 위험도 그렇고, 그냥 많이 오르면 걸리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 정지가 어떤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가끔씩 우리 주린이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투자 주의 단계가 있어요. 최초 걸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걸리는 게 경고예요, 경고. 경고부터는 이제 제재가 들어가죠. 자, 미수화 신용이 사용 불가하죠. 그만큼 시장에 이제 과열을 막기 위해 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에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은 이제 거래 정지가 더 많이 당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해당 종목에 좀 과열을 시키기 위해 만들어내놓은 거래소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해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거는 진짜 상폐 위험, 거래 정지 위험이 큰 건 맞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 정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간혹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이제 위험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아요. 위 종목은 지정 예고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 판단일 T라든지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투자 위험 종목 및 지정 및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음. 쉽게 얘기해서 말이 좀 헷갈려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놨지 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요 밑에 또 일자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최초 판단일은 1월 20일. 자, 오늘인데, 오늘은 거래 정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죠? 매매 거래 정지일 경우 그 이길, 내일부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매일 체크를 합니다. 2월 2일까지 매일
요 두 가지 항목이죠. 초단기 급등, 그 다음에 단기 급등, 각각 세 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매일 2월이죠. 2월 2일까지였네요. 그렇죠? 2월 2일까지 매일 요거를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해당이 되면요, 투자 위험이 되면서 동시에 거래 정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요것도 하나씩 우리가 요소를 확인해 볼게요. 자, 초단기 급등의 1번 항목이에요. 판단일 T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 이건 뭐 우리가 투자 경고에서 해석했던 내용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얘는 그 3일 안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자, 이날의 종가보다 45%가 넘어가게 되면은 초단기 급등 1번의 항목에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종가가 11,170원이네요. 11,170원 곱하기 345. 자, 가격을 보시게 되면요, 이미 가격을 넘어섰죠. 최고가를. 자, 상한가 가격이 16,650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 초단기 급등의 1번 항목을 이제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내일 종가상 기준으로 이 가격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음봉이 뜰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물론 세력이 뭐 거래 정지 뭐 위험까지도 상관없다라면 더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요건을 피해 가려면 내일 음봉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번 항목은 우리가 이제 투자 경고에서도 많이 봤던 거예요. 자, 당일을 포함한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이제 아니어야 된다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요 가격이죠. 16,650원. 그래서 어제의 종가를 넘지 않으면은 일단 피해간다. 일단 이 가격이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 가격만 피하면요, 일단은 초단기 급등은 피할 수 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지수와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일 전날 기준으로 한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 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 이제 아니어야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45%만 이거 이상으로 좀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자, 코스닥 보통 1% 내외로 움직입니다. 자, 이게 3일 동안 3%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5배면 15%죠. 종합지수 기준으로 5배니까 하루에 1%로 가정했을 때 15%. 근데 이미 T-3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항목은 이제 지수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급등, 요것도 사실 1번 항목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급등은 T-5일의 종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T-5일 언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요 날의 종가죠. 요 날의 종가가 9,380원입니다. 9,380원. 자, 곱하기 60% 이상이니까 1.6을 해주면 얘는 더 기준 가격이 아래에 있네요. 15,000원. 그런데 이번 항목은 동일해요.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된다. 뭐 이번 항목상 일단은 요 16,650원이 기준 가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 급등의 1번 항목도 의미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마지막 3번 항목은 얘도 이제 코스닥 지수랑 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휴림로봇은 코스닥 종목이에요. 코스피 종목일 경우에는 코스피랑 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T-5일 기준으로 한 주가 상승률 5배거든요. 뭐 코스닥을 하루에 1%로 가정했을 때 5배면은 5%, 25%죠. 25% 이미 요거 넘어섰죠. 60%. T-5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3번 항목도 의미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일단 투자 위험. 자, 위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 정지 다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이 되려면은 일단 내일의 종가가 어제의 종가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시는 내용들. 동가격은 괜찮습니다. 같은 가격 16,650원, 즉 이제 0%의 마감만 되더라도 요거는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우리가 요거까지도 알아둔다면 또 거래 정지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모든 걸 종합해서 정리했을 때 내일 0% 마감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 0%에서요 한 틱만 올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투자 위험 플러스 거래 정지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섹터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현대차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사실 좋지 않죠. 장 초반에 올라가주다가 다시 조정, 그 다음에 반등 이후에 이제 횡보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죠. 오늘 하루 종일 순매도로 일관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루 종일 매도로 일관. 그리고 현대차 수급 자체가 이렇게 개인들의 수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단기 고점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주의 대장인 현대차가 이런 모습이면은 일단 내일은 로봇주의 수급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흐름이 좋았죠.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주 중에 랭킹 3등입니다. 원래는 2등이었죠. 1등 현대차가 되면서, 자, 2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3등은 두산 로보틱스가 됐죠. 두산 로보틱스도 보시게 되면 이제 윗꼬리를 달았어요. 분봉을 봐볼까요? 얘도 이제 장초반에 쳐주고 밀렸다 쳐주고 결국 질질질 거리는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도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도 뭐 시간으로 보면 약간은 흐름은 달랐는데 얘도 결국 이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캔들이 등장을 했네요. 이렇게 약간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레인보우는 좀 긍정적인 요소인 게 일단은 수급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또 레인보우가 현대차가 주춤거려도 이제 레인보우가 쳐주고 간다라면은 로봇주 다시 한번 흐름은 이어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 대형주 위주의 로봇주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대차가 내일 밀리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밀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휴림로봇의 고점을 좀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휴림로봇이 개별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자, 우리는 휴림로봇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로봇 섹터 종목이에요. 그리고 휴림로봇이 상승률로 치면은 대장은 맞았죠.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대장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로봇 섹터 전체의 흐름을 읽으면서 휴림로봇이 고점이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포 역할을 해준 거는 맞습니다. 뭐 이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정말 가치 투자라는 외국인이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저는. 하지만 어쨌든 그가 누가 됐든 외국인 수급으로 이제 찍혀있던 그들이 주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찍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고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이탈되면서 개인들이 들어온다? 요건 일단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현황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 중요하죠. 어쨌든 금융투자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고점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 물려도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금융투자가 요때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어요. 요 기간 동안 고점에서도 매수했는데 하락할 때도 매수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금융투자가 10월 중순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10월 중순이면 정확하게 요 지점이죠. 요 무렵부터 계속된 연속된 매수가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들어오죠? 매도가 나오고 시점이 이제 12월 초였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요 고점에 물렸던 거를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요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고가예요. 요 무렵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투자 역시도 이들이 매도를 한다라면 단기 고점의 신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투자의 수급도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일단은 휴림로봇이 이제 역사적 이제 고점이잖아요. 자, 슬슬 엑시트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매집했던 이들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매도의 시점이 언젠가는 나와요. 마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이미 9,000원대부터는 신고가를 돌파할 걸로 추측을 했죠. 왜 그렇죠? 결국 세력들이 개인들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요 라인이죠. 요 라인부터는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요 무렵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꽤나 많은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할 위치에 왔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미국 시장이 요것 때문에 안 좋을 거예요. 지금 그린란드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트럼프가, 자,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령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가 지금 병력을 추가 파병을 했다라고 해요.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령이에요. 덴마크령인데, 그린란드에 이제 히토류가 많다고 하거든요. 히토류. 자, 중국이 히토류 전 세계 한 70%를 이제 생산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 안 주면은 미국도 어찌할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린란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북극 항로. 이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도 이미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느 정도 활로를 만들어냈는데 미국은 없어요. 그 거점 포인트가 바로 그린란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 플러스까지도 가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어요. 네, 이걸로 인해 지금 유럽과 트러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의 MBC 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거냐라는 대답에 노코멘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노코멘트, 즉 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지금 유럽 증시가 어떻게 됐죠?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모두 다 지금 유럽 증시가 파란색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자, 미국이 이제 어제 월요일장에는 휴장이었죠. 휴장이었기 때문에 현물은 거래가 안 되는데 나스닥 선물은 거래가 됐어요.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이시죠? 자, 요게 이제 어제 야간 미장이었고요. 오늘 또 주간에도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제 미장이 열리게 되면 일단은 나스닥 자체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일 수요일장이죠. 우리 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내일을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림노보 주주이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 참여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수를 알아야 돼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섹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별 종목이 물론 개인 호재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개별 호재로 올라갈 수 있는데 슈림노봇이 현재 개별 호재는 아니죠. 어쨌든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섹터 역시도 결국 지수를 이겨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하방 압력이 좀 작용할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내일 장중에라도 라이브 촬영까지 해서 우리 슈림노봇 주주분들에게 좀 위험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빠르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을 보시려면 해주실 게 뭐가 있죠? 예,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내일 급하게라도 제가 촬영을 한다라면은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것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미난 거 뭐가 있죠? 수익이죠. 수익이 나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하나 소개를 드릴 건데 예상 수익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예상 수익률이 한 500% 됩니다. 뭐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느낌상 갈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만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무상증자 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펀드그룹, 뷰티스킨, 아지네스텍, 유일에너테크 모두 다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이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주주하는 정책이죠.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면요, 테마가 형성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상증자 테마로 간다? 100% 가는 종목이 1000% 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입니다. 여기 이제 과거의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어요. 얘가 오로지 무상증자로요. 저점 대비 1300%를 간 종목이고요. 공시가 나오면 점상 3번, 추가로 상한가 3번 이렇게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그만큼 테마가 형성되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상증자 테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증자 종목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죠. 어떤 종목이 하느냐?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유보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 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2000%가 좀 안 되죠? 대기업 치고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72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몇 프로죠? 75,000이죠. 현대차가 몇 프로였죠? 7,200.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현대차의 몇 배죠? 한 13배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프로만 된다라면 이거 무상증자 5대1이 진행 가능하죠. 근데 지금 보신 종목 어때요? 75,000입니다. 요렇게 유보율이 된다라면 기업에서 마음만 먹으면 30대1로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된다? 자, 2000%는 우습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2000% 예상됩니다. 요렇게 했는데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아직 완벽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면은 75,000이면요 어때요? 5대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납득이 좀 되시죠?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무상증자했던 종목의 사례를 보시면요,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죠. 아까 대장주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했어요. 8대1 했거든요. 8대1하고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 가능합니다. 더 갈 수 있어요. 2000%도 가능은 하죠. 근데 제가 지금 2000% 예상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500%는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셨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베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휴림노브 전량 매도하시고 요거 진입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휴림노브 내일도 지켜보셔야죠. 로브스텍도 아직 흐름 끝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아요. 자,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큰 금액은 추천 안 드려요. 소액은 추천.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자, 예상 수익률이 500%니 얼마가 가능하죠? 예, 3천만원이 가능하죠.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도 제가 영상을 통해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26년 좋은 섹터 뭐가 있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요런 종목들도 제가 하나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간,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1년? 솔직히 길죠? 자, 6개월은 요것도 솔직히 깁니다. 자, 애초에 이런 기간이면은 제가 소개도 안 드리죠.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한번 발동만 되면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가죠. 그쵸? 발동되는 게 중요한데, 발동이라는 즉 공시를 말하는 거죠. 조만간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 근거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마시고, 예, 소액은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휴림노브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네,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선택입니다. 근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이 안 돼요. 여기서는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을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 이제 이런 거는 그만하자. 우리는요, 시장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도 누르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예,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창에 이미 상단에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실 거 바로 휴림 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실 시간이 5시 이후일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그래서 아마 저녁 시간에 영상을 보실 텐데, 시간은 상관없어요. 시간 편하게 아무 때나 보내주시고요. 아마 저녁에라도 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늦은 저녁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오전장에, 내일 오전이 장에 눌릴 확률이 높다 그랬죠. 미국발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에는 또 개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늦으면 제가 오후장에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오후장에라도 꼭 매수를 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언제 공시가 나올 줄 몰라요. 세력들이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꼭 매수를 소액만이라도 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휴림노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은 뭐라 그랬죠? 투자 위험이 이제 판단되는 날이에요. 자, 위험으로 가게 되면 또 한 번의 거래 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0% 위에서 끝나면은 위험이 되기 때문에 또 거래 정지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갭이 뜰 확률이 높다. 거래 정지를 당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위험 0% 위에서 끝난다? 또 거래 정지네? 그러면은 종가 베팅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자, 계양전기 같은 종목도 이게 이제 비슷한 사례예요. 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당했어요. 근데 이날 음봉이잖아요. 근데 거래 정지 가격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만약에 종가 베팅 했으면 다음날 갭이 뜨죠. 12.9%. 그냥 하루 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공시 내용만 알았다라는 이유로 갭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2.9%. 하루 만에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날도. 이날도 윗꼬리가 달렸지만 또 거래 정지의 가격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이날 7%의 시가 갭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휴림로봇 로봇 섹터의 흐름이 내일은 가장 중요하죠. 로봇 섹터가 강하다. 자, 현대차가 다시 한번 치고 간다. 그럼 휴림로봇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가 강하다. 그래도 휴림로봇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휴림로봇 주주이기도 하지만 섹터의 흐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시장에 좀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느낀 게, 자, 우진, 한국전력, 우리기술 상한가죠. 보성파워텍도 상한가네요. 전부 다 원전 관련주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원전 관련 언급을 했었죠. 대국민의 이제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 대부분이 원전을 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사로서 나오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원전 섹터의 흐름이 좋았고, 자, BHI, 보성파워텍, 뭐 대한전선도 이제 전력 관련이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약간 전력 쪽으로 가나? 약간 요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반도체는 당분간 안 좋을 수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최근에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죠.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노이즈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좋을 거긴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어디론가 돈이 가야 돼요. 그게 과연 로봇 섹터일지 아니면 전력 관련주들, 애들이 또 다시 한번 순환매적으로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포인트도 알고 접근을 하자. 휴림로봇이 눌린다라면 휴림로봇이 어떤 악재가 있어서 고점이라서 그렇게 눌린다라기보다는 이런 섹터의 순환매 관점에서 자금이 좀 다른 섹터로 가고 있구나, 이런 해석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앞으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과 좋아요. 자,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있다라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댓글창 축제, 자, 아직은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를 좀 더 즐기자라는 차원에서 댓글창 축제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제가 내일 좀 빠르게 영상을, 장중이라도 좀 고점 시그널이 있으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